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골드스타 황태규입니다. 자,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최근에, 우리 테슬라가 얼마를 찍었죠? 1000슬라 찍었죠. 이 테슬라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봤을 때, 전기차 배터리를 약 세 가지로 이제 나눠줄 수 있어요.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그동안 썼던 건데 이제 3원체 배터리입니다. 이 3원체 배터리가 있고, 그 다음에 4원체 배터리가 있어요. 이 4원체 배터리가 있고, 마지막으로 LFP 배터리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. 이 결론적으로는 요 세 가지 배터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 쓰냐면요, 이 리튬을 씁니다. 자, 이 리튬을 쓰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리튬 이외에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는데,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을 쓰지 않고 뭘 씁니까? 이거는 철을 쓰게 됩니다. 자, 철을 쓰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원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플러스 뭐를 씁니까? 여기는 코발트를 쓰게 됩니다. 이게 조금씩 달라요. 물론 장단점은 있게 되는데, 이 4원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, SK 에너지 솔루션,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, 그렇게 됩니다. 결국에 이 3원체 배터리냐, 이 LFP 배터리냐, 이 두 개를 놓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이 3원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, 그 LFP에 비해서 뭐가 좋냐면요, 이 LFP 같은 단점만 좀 말씀드릴게요. 안 좋은 점이 이제, 열에 이제, 뭐라고 그러죠? 이제 차가웠을 때, 추웠을 때, 그 배터리에 대한 이 효율성이 급격하게 이제 저하가 됩니다. 대신에 가격 면에서 3원체 배터리에 비해서 약 20에서 30% 정도 저렴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죠.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됐던 게 3원체 배터리인데, 요거를 테슬라가 3원체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전면 교체를 하게 됐다. 그래서 이 테슬라 이외에도 애플카라든지, 그 다음에 벤츠라든지,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까지도 이쪽으로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3원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약 대부분을 생산을 합니다. 한 80% 이상 생산하는데,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약 95%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이게 맞나? 카르텔? 하여튼 잘 몰라요. 근데 요런 거를 이제 다 LFP 배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한단 말이죠. 그럼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는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, 그거를 좀 봐주시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눈치 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, 결국 이 3원체 배터리로 갈 것이냐, 정말 LFP 배터리로 다 옮겨갈 것이냐, 요게 지금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,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. 하나가 처음에가 이제 파워넷이 있고, 두 번째가 이제 아모그린텍 이게 있고,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인테크 이게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지라는 회사가 있고,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는데, 이 차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뭐냐면요, 여기서 주목을 해줘야 되는 이 차트들의 공통점이 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는 구간대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직감적으로는 이제 산업에서 봤을 때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. 근데 다만 시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LFP 쪽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, 이거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이제 메리트도 있고 그러는데, 일단 최근에는 꼬리가 좀 나오는 걸 봐서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월봉에서는 이미 역사적 고가를 만들어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이고, 그렇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은, 약 한 3만원 정도, 여기 이제 손절가 대충 이렇게 잡으시고, 매수 구간 자체를 우리가 이 33,000원 언더,
여기 정도로 싹 모아가기 전략을 한번 가보시면은 오히려 전고에 대해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아모그린텍 얘기했죠. 아모그린텍도 똑같아요. 자 보세요, 똑같죠. 역사적 고가 달성하고 박스권에 대해서 새로운 구간 돌파가 나와버렸어요.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가격대로 얘는 조금 라인은 조금 다릅니다. 의미는 같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16,000원대 여기 손절라면 잡으면 되겠지. 그리고 우리가 단기 이평선 매매로 접근을 하되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가격대는 막 17,000원 밑으로 해서 모아가기 전략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뭐였죠? 파워넷. 근데 파워넷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그 개미들이 좀 많이 타고 앞전에서 시세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, 어쨌든 관련 주니까 잠깐은 언급을 해드리지만,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인테크나 아모그린텍에 비해서 탄력적인 면이나 시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반응이 덜하거나 많이 안 갈 수가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지금 짧게 공격받은 2파가 나왔기 때문에 깔짝거리고 좀 무너질 수 있어서 요거는 저는 이제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, 뭐 물론 보유자분들이 뭐 네가 뭘 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뭐 한번 날짜 지나고 보면 알겠지. 뭐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니까. 뭐 그렇게 보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지라는 종목, 요거를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최근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미 털기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. 개미 털기 한번 나오고 날아가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, 나중에 다시 한번 컨텐츠 제작하면 될 것 같고,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, 이 코인테크하고 요 아모그린텍 두 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도 매매하시는데 참고해서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